네, 반갑습니다. 인실리코젠 강병철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요.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이나 축산 또는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분석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와중에 식품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좀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품 데이터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식품이라는 최종 제품, 저희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 최종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식품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내부적인 생리 작용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그래서 식품 그 자체로부터 제품으로 오는 경로의 데이터하고요. 그리고 실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활동, 유통이라든가 트렌드,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종적으로 식품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경로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 다양한 사업의 경우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오는 외부의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가 소비의 패턴으로부터 식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식품 그 자체의 데이터 내부 구조에서부터 식품 제품으로 결정이 되는 측면에 좀 더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이라는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이 컨텐츠는 워낙 방대하고 의식주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즈니스,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기는 너무 광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줄여서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줄여봤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개인 맞춤으로 정밀하게 식품을 선택하게 하거나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농작물을 육종을 하거나 하는 그런 프리시즌과 퍼스널라이즈드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조금 현재의 제품들을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미 맞춤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대로 평가를 해보면 약 2조 원 정도의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로부터 케어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식품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는 무엇을 드세요라고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미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2조 원 시장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영양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식품 회사라든가 제조사가 스스로 저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에 포지셔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최근 플랫폼, 생태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복잡한 생각보다는 플랫폼이라 그러면 어떤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는 새로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선택할 때 내가 전통적인 습관의 방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으로 식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Io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백색 가전에서도 그런 접근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전통적인 식품 에그리푸드라는 영역에 파마수티크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복잡한 양상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초에 제가 개인화와 정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둔다고 했는데요. 식약 동원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게 맞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좀 됐던 논문이지만 셀지에 실제로 광범위한 다이어트와
혈당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바나나와 초콜릿 과자, 이 과자를 비교했을 때 누구도 바나나가 훨씬 더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마다 식사 후에 바나나를 먹고 나서 혈당량을 잰 것과 과자를 먹었을 때 잰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음식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전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실제 과학적 논문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피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먹거리들이 사람 환자나 대상군에 따라서 좋게 표현이 되거나 나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식약 동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과학적 근거를 가지게 된 케이스가 되고 이로부터 이 식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의 문제들이 다양한 서비스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눔이라는 서비스에서는 그 개인의 활동들을 이용해서 그 개인의 활동과 체질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식품을 선택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 전 세계에 약 4,700만 명의 사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생활 패턴들의 활동 로고들을 모아가지고 그 개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식품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웨어러블 장비와 그 결합이 되어서 맞춤형 식단을 서비스하는 헤빗이라는 그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경에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 건강검진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ICT 기술과 결합을 해서 헬스케어를 프리미엄 스타일로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라든가 이 건강까지도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처방과 관련해서 만들어내는 헬스케어 레벨까지도 가는 식품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때 이 단계에서는 식품 그 자체의 그 양리작용이라든가 생리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기존의 그 의학적인 지식과 개개인의 라이프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처방들을 해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보안 문제라든가 윤리 문제들이 결합이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개인의 라이프로그라든가 유전자 정보들이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는 코인과 같은 개념으로 진화시킴으로 해서 자기의 데이터의 그 주도권과 자기 데이터에 대한 자산을 가지는 구조로도 현재 서비스가 도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그 식품이라는 것과 식품에 붙어 있는 정보들이 새로운 차원의 구조로 비즈니스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DNA에 맞추어서 맞는 맞춤형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실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트렌드,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비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식품 추천을 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영양 유전체라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앞서 외부적인 그런 패턴뿐만 아니라 그 실제 그 특정 영양소가 생리작용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해외 기업들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과 식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식품 제조, 최종 프로덕트로만 보이는 어떤 특정 제조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조물 플러스 관광, 제조물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제조물 플러스 어떤 힐링, 헬스케어 이런 같은 다양한 융합적인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러한 이 식품 데이터 그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조금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식품 데이터베이스 하면 막 이 판타지 같은 식품 성분 DB가 있고요. 농진청에도 마찬가지로 그 식품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 USDA의 SR 데이터베이스와 상당히 닮은 구조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가 유로 FIR이라고 해서 28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 데이터들을 각각 그 국가별 카테고리와 그 기준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USDA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5개 영양 카테고리로 해서 뭐 보시면 그 23만 개 이상의 식품 정보에 대한 성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표준화된 절차와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정보가 입력이 되고 있고요. 완제품에서부터 그 프레시한 제품들까지도 모두 다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USDA 같은 경우에는 저 데이터베이스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직접 머신 리더블 데이터로 바로 제공을 합니다. 즉 그 데이터 컨텐츠를 식품 전문가가 누군가가 그것을 가공해줘야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 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기계가 바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 폼으로 바로 제공함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미국 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생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파생 서비스 만들 때는 USDA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그 특정 기업의 자체 내부 데이터들과 접목을 해서 융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차용을 하게 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품을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는 이 식품 그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영양 성분이라든가 식품 품목 정보, 그리고 이 식품이 단일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레시피라든가 이런 정보들에 대한 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결국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어떤 기호라든가 그 기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 있어서 인간 자체의 대사물질과 이 대사물질이 어떤 생리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 복잡계 데이터들을 이 두 개를 합치는 것, 이게 그 좁은 의미에서의 식품 컨텐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식품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들은 이미 최근에는 이와 같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 표준 데이터 포맷, 표준 데이터 규격으로서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논문으로 출판될 정도로 상당 부분 정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CHEBI라는 것은 스몰 몰리큘이라든가 생리작용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온톨로지가 되겠고요. OBI라든가 푸드 DNA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그림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식품을 이용해서 기능성 물질을 찾는다든가 어떤 맞춤형 식품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들도 한 7년 전부터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라든가 트레이드, 유전자, 패스웨이, 메타볼라이트와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정보 및 그 육종 정보들을 같이 통합을 하는 DB를 만들면서 현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한 2,7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한번 그 재미있게 해봤다는 것은 약 그 9,000개 정도의 레시피들을 저희 모아가지고 레시피들 간의 상호 관계들이 어떤 닮은 모양이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엔트로피라는 그 정보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닮아 있는 레시피가 무엇이 있고, 또는 내가 특정한 재료가 부족했을 때 그 재료를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요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그런 방법들도 함께 제공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잡계 데이터를 구성함으로 해서 다양한 융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에 제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유전자 타입으로부터 유전자 마커의 그 SNP를 이용해서 결국 그 식품을 추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복잡계 데이터와 식물 내부의 생리작용 정보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성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유전자 맞춤형 검사와 식품 분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 식품 DB의 그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또 경쟁력 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 데이터베이스에 육종 정보를 함께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육종 정보와 그 표현행들 사이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지와스 스터디와 그 지와스 스터디를 통해서 새로운 그 식품 소재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식품 데이터라는 것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전통적인 식품 산업이라 그러면 그 from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단까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육종을 연구하시는 품종을 연구하시는 벤치에서부터 최종 사람의 건강까지라는 두 단계로 저희들이 이 단계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두 단계의 트랜슬레이션을 거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이 국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퍼스널라이즈드 푸드와 프리시즌 푸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많은 컨텐츠들을 그 CHEBI나 USDA의 그 SR과 같은 외국의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준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한국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생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성분 데이터베이스가 잘 생산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기술들이라든가 융합 산업에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